네, 내일이면 천안함 피격 사건이 발발한 지 4년이 됩니다. 그 사이에 정부도 바뀌었고 네. 남북한 대화 분위기도 이어졌지만 천안함 피격 사건에서 비롯된 대북 제재 등 남북 간 경색은 여전합니다. 남북은 천안함 연평도 포격 사건 이후 서북도서 주변의 전력도 증강시켜 왔는데요. 전문가와 함께 관련 내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인균 자주국방 네트워크 대표 그리고 김성만 전 해군작전사령관 자리하셨습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남북 관계가 4년 전 천안함 피격 사건 전과 네. 피격 사건 이후로 나눠진다고 할 정도로 이 천안함 피격 사건 큰 영향을 미쳤는데요. 그 전후에 남북 관계부터 정리를 한번 해볼까요? 이제 한 10년 동안 그 김대중 정부, 노무현 정부에서 햇볕 정책을 했죠. 예. 그러다가 이제 이명박 정부가 들어와서 비핵 개방 3천, 핵을 포기하면 그리고 개방하면 국민소득 3,000불로 만들 수 있도록 우리가 지원해주겠다. 네. 이제 이런 건데 그게 이제 선 비핵화지 않습니까? 예. 그게 이제 북한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 뭐 이런 어떤 그 소랑설레가 있다가 예. 2008년 7월 11일 날 금강산 관광을 하던 박광자 씨가 네. 피격을 당해서 살해당했죠. 예. 그리고 이제 그러면서 남북 관계가 급냉을 하기 시작했는데 2009년 5월 25일 날 북한이 2차 핵실험을 하게 됩니다. 예. 그래서 이제 2차 핵실험을 해서 국제사회에서 엄청난 이제 제재와 압박이 들어오고 있던 차에 이것을 느닷없이 북한이 지금 2010년 3월 26일 밤 9시 22분 경에 백년도 남방 해역을 순찰하고 있던 우리 천안함 초계함을 어뢰로서 격침시켜 버렸죠. 그래서 이제 그 이후에 이명박 정부가 예. 5월 24일, 즉 2010년 5월 24일 날 오이사 조치를 발표를 했는데 북한이 이 천안함에 대해서 공식 사과를 하던 어떤 그런 여러 가지 행위를 하지 않는 한 남북 관계를 이어갈 수 없다라는 그런 오이사 조치를 발표했습니다. 그게 지금까지 이어오고 있고 아직도 그 오이사 조치로 인해서 오이사 조치가 잘못된 게 아니고 그 오이사 조치의 원인인 천안함 폭침에 대한 북한의 책임 있는 어떤 그 입장 표명이 없음으로 인해서 아직도 사실은 남북 관계는 정상화되지 않고 예. 그 사이에 북한 또 3차 핵실험을 했고 지금 계속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국제사회 전체가 이제는 북한의 핵 보유가 임박했기 때문에 예. 북핵 모든 화두가 지금 북핵이 예. 집중되고 있죠. 네, 지금 이제 언급하신 5.24 대북 제재 조치요. 전면적인 이제 대북 제재 조치라고 할 수 있는데요. 지금까지 이제 이어져 오고 있는데 남북 관계에 좀 훈풍이 불면서 이제는 좀 해제해야 될 때가 아닌가라는 목소리도 있었던 게 사실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천안함 부분에 대해서는 북한의 이를테면 북한의 의도가 120% 성공한 것으로 봅니다. 예. 왜냐하면 지금도 남남 갈등을 하고 있거든요. 예. 그저께 국방부에서 여론조사 결과를 했는데 아직도 천안함에 대해서 의구심을 가지고 있는, 즉 우리 정부가 또는 미국이 예. 자작극이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이 20여%에 이른다는 발표가 있었죠. 그 정도로 북한 입장에서는 대성공을 한 그런 공작입니다. 그것을 사실 우리가 했다 사실은 이라고 밝히기에는 너무 많이 나와버렸고 예. 또 너무 지금 또 효과가 큰 거죠. 그래서 어느 정도 합리적인 선에서 예. 그에 대한 유감 표명 정도를 수용을 하고 오이사 조치를 조금 좀 다르게 이렇게 표현을 해 나간다면 이제 남북 관계가 사실은 좀 획기적인 전환을 맞이할 수는 있죠. 네. 예. 5.24 조치 어떻게 봐야 될까요? 통일부에서도 지금 오이사 조치 해제할 시기가 아니라고 예. 발표를 했지 않습니까? 예. 정확한 그 판단으로 봅니다. 왜냐하면은 2010년 5월 24일 날 우리 대통령께서 북한이 요구한 게 뭐냐면은 예. 인정과 사과와 책임자 처벌 이걸 요구를 했거든요. 네. 그러고 난 다음에 그 남북 군사회담을 2번 했습니다. 예. 2번 했는데 2번 다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천안함 사건은 철저하게 조작된 남한의 자작극이다. 예.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까지 거기에 대한 인정을 안 하고 있는 거거든요. 예, 예. 그 만약의 경우에 우리가 지금 뭐 여론에 휩쓸려 내가지고 오이사 조치를 해제해버리면은 대한민국 정부가 천안함을 깨버린 그것이 인정하는 결과가 돼버립니다. 그렇죠. 예. 예. 이거는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러면 그러면 국군이 국군을 죽이고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예. 그래서 오이사 조치는 최소한 예. 북한이 자기들이 잘못했으니까 예, 예. 네. 그리고 이게 오이사 조치 북한이 잘못했다는 것은 전 세계가 알고 있는 것이고 예. 그다음에 의뢰가 또 나왔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명백한 그런 증거가 나왔기 때문에 북한이 지금이라도 인정하고 필요한 그 처벌하고 예. 그다음에
다시는 이런 일이 없겠다는 약속을 예. 최소한 대한민국 정부에 해야 됩니다. 네. 네. 그렇지 않고 이렇게 의사 조치 조금이라도 해제한다는 것은 이거는 국가 정체성을 잊어버립니다. 오이사 조치는 절대 해제해서는 안 된다라는 입장을 갖고 계신데 북한이 자신들이 한 일이라고 이를 인정할 리는 없을 것 같은데요. 계속 남한의 조작극이다 이런 식으로 몰아붙일 것 같은데 그렇다면 오이사 해제 조치를 해제하지 않고 남북 관계를 어떻게 가져가야 될 걸로 보시는지요? 자, 오이사 조치를 해제하지 않고 남북 관계를 또 다른 방향으로 전환시켜 나간다는 것은 전 정부를 부정하게 되는 것이죠. 그것은 해서는 안 되죠. 그러면 이 정부 또한 다음 정부가 또 부정하게 되는 것이죠. 예. 그래서 오이사 조치에 대한 그것을 완전히 무력화시키는 것은 할 수 없지만 예. 예. 아까 또 말씀드렸듯이 북한이 이렇게 지금 성공한 공작을 다시 뒤집어서 사실 우리가 했다, 미안하다, 책임자 처벌할게, 네. 김경식 뭐 이를테면 네. 뭐 그 정치범 수용소를 보낼게라고 할 리는 없습니다. 없는 거는 사실은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남북 관계 개선을 위해서 북한의 핵이 지금 시간은 우리 편이 아니고 시간은 북한 편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북한의 핵은 점점점 무기화되고 실전 배치 단계에 이르러갑니다. 그렇기 예. 때문에 저는 사실은 정말 오이사 조치에 대한 강력한 마음을 가지고 있지만 예. 현실을 조금 수용해서 조금 다른 방향으로 좀 해석할 수 있지 않느냐. 실제로 그 조치로 북한이 좀 상당한 압박을 받는 게 현실인가요? 이제 북한이 예. 이를테면 단기적으로는 오이사 조치로 인해서 지금 경제적 압박을 받고 있고 예. 북한도 김정은 정권이 유지되기 위해서는 민생을 안정시켜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오이사 조치가 굉장히 걸림돌이죠. 예. 그렇지만은 더욱더 장기적인 국가 전략으로 봤을 때 북한의 국가 전략으로 봤을 예. 때 핵을 보유하는 것이 가장 강력한 어떤 그 정권 유지 수단이고 예. 가장 경제적인 예. 어떤 그 대가를 발휘할 수 있는 가장 큰 무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오이사 조치를 해제를 해서 이를테면 우리가 했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남한 정부와 관계를 개선하는 것보다는 사실은 지금 조금 고통을 겪더라도 핵을 보유하는 것이 북한 입장에서 나았다고 판단할 수 있는 것이죠.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북한의 핵 보유를 시간을 벌어주지 않기 위해서라도 빨리 남북 관계의 전환점을 마련할 필요는 있다. 그러나 우리가 아무 이유 없이 오이사 조치를 무력할 수는 없죠. 그래서 북한의 어느 정도 뉘앙스라도 풍길 수 있는 그런 사과 또는 유감을 받아들일 필요는 있다라고 피격 생각합니다. 사건 이후에 달라진 것 또 하나가 이제 서북도서 지역에 이제 전력이 상당히 이제 증강됐다고 들었습니다. 어느 정도로 달라진 건가요? 네, 그러니까 서북도서를 방어하는 예. 그 지상 병력은 많이 증강됐습니다. 예. 그러니까 병력도 한 2,000여 명 해병대 병력 위주로 증강됐고, 그 다음에 부족했던 그 K9 자주포도 좀 더 들어가고요. 예. 그 다음에 다연장포, 그 다음에 이 대포백 레다라든지, 그 다음에 예. 지대공 미사일, 그 다음에 예. 이 공격 헬기 이런 게 들어가 가지고 어느 정도 이제 전에 같이 이렇게 포격을 받았을 때 응징할 수 있는 능력은 됐다고 봅니다. 예. 근데 예. 다만 지금 이제 우려스러운 게 뭐냐면은 서해오도를 지키는 데는 그 서해오도 주변에 그 배가 배치가 돼야 되거든요. 예. 그런데 이 배를 이게 단시간 내에 건조할 수가 없기 때문에 예, 그렇죠. 예. 지금 뭐 1년에 한 척 정도 천안함 후속함이 지금 인천함 해가지고 2,500톤급이 지금 작년도 나와가지고 예. 작년도에 그 이함대 배치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게 한 척 나와가지고는 서해오도 방어하는데 만족스럽지 못하죠. 그래서 옛날에 그 박정희 대통령 계실 때는 그 초기함을 1년에 한 7척씩 이렇게 증강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 척 이게 배치해가지고는 예. 이 서해오도 방어에 어려우니까 예. 한 7척 배치하고 그다음 예. 지금 해군 병력이 당장 지금 한 3,500명이 부족하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병력 증강도 지금 서둘러야 되겠다 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전력을 증강함에 따라서 북한도 마찬가지로 서북도서에 전력을 증강할 수밖에 없었을 것 같은데 이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이제 남북 간의 그 전력 상황이 변화하고 있는 게 사실인 것 같은데 지금 저희들 내용을 보면은 우리 측에서는 코브라 헬기 천안함 이후에 남북 서북도 전력을 비교한 네네. 편인데요. 우리 측에서는 코브라 헬기, 스파이크 미사일, 다연장 로켓, 지대공 미사일 등이 배치가 됐습니다. 이에 맞서서 북한도 공기 부양정, 방사포, 공격 헬기 70여 대 정도가 배치됐고요. 잠수함도 마찬가지 전력이 늘었는데 이런 북한의 전력과 우리의 대응 체계 지금 표를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시는지요? 자, 이제 천안함 이후의 남북 서북도서 전력이라고 지금 이렇게 우리가 예. 도표가 나와 있는데 이 도표는
천안함 이후가 아니고 예. 연평도 포격 도발 이후의 남북 전력입니다. 구체적으로 예, 얘기하자면 지금 예. 남한 전력을 보면 코브라 헬기, 스파이크 미사일, 다련장 로켓, 지대공 미사일 이것은 전부 다 북한의 지상군에 대한 또는 북한의 포격 도발에 대한 대응 전력입니다. 예. 그리고 이제 이 코브라 헬기만 예. 천안함 이후에 물론 그것도 연평도 포격 도발 이후지만 북한의 백령도 북쪽에 장산고시라고 있어요. 그 장산고시를 돌아 들어가면 고안포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에 공기부양전 기지를 만들어서 예. 그게 70여 척의 공기부양전을 추가 배치했습니다. 그래서 그 공기부양전들이 기습 침투, 공기부양 속도가 시속 80km 넘어요. 예. 물에서 80km는 거의 뭐 날아다니는 수준이거든요. 예. 이런 게 이제 시속 80km 이상의 속도로 한 척당 한 40여 명의 특수부대를 태우고 우리 예. 백령도나 예. 대청도, 소청도 같은 서북 도서를 기습 점령할 것을 우려해서 육군에 있는 코브라 공격 헬기를 이 서북 도서에 배치를 예. 했죠. 그래서 스파이크 예. 미사일은 우리 그 연평도를 포격했을 때 해안포에서 공격을 하니까 이 해안포의 동굴을 우리가 타격을 할 수단이 마땅치 않았던 거예요. 예. K9 자주포가 곡사포기 때문에 예. 해안포의 동굴에 꼬린이 안 되잖아요. 예. 그래서 스파이크 미사일을 아. 급하게 도입을 했고 이제 북한은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공기부양정이 추가 배치됐는데 더 중요한 것은 최근에 지금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만은 김정은이 예. 현장 지도를 할 때 이렇게 나왔던 사진에 보면 스텔스형 고속함이 있어요. 스텔스형 고속함. 그게 김정은이 타고 뭐 뭔가를 지시를 하고 있는 사진이 예. 공개가 됐는데 그게 지금 며칠 새에 지금 언론을 지금 타고 있습니다. 예. 그것은 뭐냐면은 아주 빠른 속도로 시속 90km 정도의 속도인데 예. 스텔스예요. 지금 현재 북한이 가지고 있는 공기부양전은 스텔스가 아닌데 스텔스 설계가 되어서 우리 군함의 레이더를 피해갈 수 있는 거죠. 예, 그런 데다가 사람을 태우고 또는 함포를 장착해서 우리 군함에 신속하게 접근해서 공격을 한다든지 예. 이런 대응 체계를 지금 마련하고 있는 기습 것이 공격에 그렇습니다. 활용할 수 있겠군요. 네. 예. 남북 무기 체계를 이제 비교를 해봤는데요. 시간을 좀 4년 전으로 돌려보겠습니다. 한밤에 이제 많은 이제 국민을 충격으로 몰아넣었던 천안함 피격 사건이 이제 발생한 날에요. 이제 우리 안타깝게도 46 용사가 이제 희생되지 않았습니까? 그 당시의 상황을 돌이켜 보면은 초기 대응에서 아쉬운 점이 상당히 많았다는 얘기가 많았습니다. 지금 돌이켜 보면은 어떤 점이 참 부족했다고 보십니까? 그 북한이 이제 2009년도부터 그 잠수함 훈련을 많이 했습니다. 예. 그런데 잠수함을 이용해서 우리 군함을 이렇게 공격할 것이라고는 사전에 그 예측을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이 얼마나 그 잔인하고 포악한 집단이라는 예. 것을 네. 사전에 몰란 겁니다. 예. 이 천안함 사건은요, 이게 인류가 생기고 처음으로 잔악한 행위입니다. 왜냐하면은 전쟁이 났을 때는 남의 영해에 들어와 가지고 공격을 한 적은 있지만은 예. 평화 시에 남의 나라 영해에 있는 군함을 잠수함을 이용해서 공격한 것이 천안함이 처음입니다. 아. 그러니까 얼마나 잔악한 행위인가. 그래서 아마 미국이나 일본 같은 나라가 이걸 당했으면은 반드시 전쟁으로 넘어갔을 겁니다. 그만큼 이게 아주 엄중한 사건이거든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군에서 대비가 소홀했지 않느냐. 예. 그리고 실제로 사건이 나고 난 그 야간이 되다 보니까 예. 사항 조치라든지 이런 게 이제 미흡한 부분이 많이 나왔죠. 예. 그래서 그 이후에 군도 크게 반성하고 예. 사항 조치 매뉴얼을 새로 만들고 예. 그다음에 사항 조치 인원도 정강하고 그다음에 또 국민들한테 알리는데 이 공보 요원들도 잘못한 점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공보 요원들도 보강하는 이런 걸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북한이 이런 도발을 했을 경우에는 이제 교전 규칙을 바꿨습니다. 그래서 도발 원점뿐만 아니라 지원 세력과 지휘 세력까지 철저하게 응징하겠다. 예. 김관진 국방부 장관은 뭐라고 예. 이야기했습니까? 10배까지 응징하라. 음. 그래서 예하부대까지 지금 지침을 다 냈기 때문에 예. 그 이후에 북한이 지금 감히 도발 생각을 못하고 있는 거죠. 교전 규칙을 바꿨다는 거는 말뿐이 아니라 실제 교전이 벌어졌을 때 그 규칙대로 하라는 그런 지휘 명령 아니겠습니까? 기계적인 겁니다. 예. 이를테면 뭐 판단해가지고 어떻게 하지 고민할 필요 없이 상황이 생기면 기계적으로 그 매뉴얼대로 하는 겁니다. 예. 그게 이제 규칙이잖아요. 예. 규칙, 교전 수칙, 규칙. 음. 처음에는 천안함 이전 또 제2연평해전 이전에는 예. 뭐 북한이 이렇게 우리에게 뭐 자극을 하고 뭐 NLL을 넘어오고 하면은 처음에는 이제 경고 방송하죠. 물러나라. 예. 그러다가 계속 하지 않으면은 이제 시위 기동을 하죠. 막아서고
또 계속 앞에서 왔다 갔다 해가지고 뭔가 좀 위압적인 행동을 하고 네. 그래도 북한이 물러나지 않으면 경고 사격을 하죠. 앞에다가 그냥 물 밑에다가 근처에다가 포를 쏘죠. 그래도 물러나지 않으면 공격을 하죠. 격파 사격을 합니다. 그런데 제2연평해전, 천안함은 아닙니다만 제2연평해전 때 우리가 시위 기동을 하고 있는데 북한이 우리를 쏴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참수리 사무실이 침몰했잖아요. 예. 그래서 이 천안함 이후 연평도 포격 도발 이후에는 다 바꿨어요. 경고 사격 이후에 바로 격파 사격 이제 이렇게 들어가고 또 교전 수칙도 연평도 포격 도발 이전까지는 비례성의 원칙이었습니다. 우리가 공격당하면 공격받은 만큼 돌려주는데 이제는 충분성의 원칙입니다. 정말 우리 국민들이 속이 시원할 만큼 보복해라 하는 예. 충분성의 원칙을 적용하고 예, 있죠. 그렇군요. 지금 4년이 지났지만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우리 국민의 한 20% 이상은 여전히 잘 못 믿겠다 이런 여론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어뢰에 의한 침몰이라는 그 조사 결과 발표에 대해서도 뭐 좌초설이니 기뢰설이니 이런 설들이 여전히 나오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이런 논란에서 어떤 생각이 드시는지요? 저는요 그런 논란하는 분들 네. 꼭 해군 이함대 천안함을 가셔서 천안함 한번 보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해요. 그게 민간인들 주민등록증만 가져가면 누구든지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직접 보면 과연 암초에 의해서 암초에 부딪혀서 부서져서 배가 이렇게 잘라질 수가 있느냐 또는 피로 파괴. 근데 예. 피로 파괴설이 있었죠. 예. 배가 너무 노후돼서 배 관리를 잘 노후돼서, 못해서 갑자기 배가 두동강이 날 수가 있느냐. 두동강이 그렇게 나면 어떻게 나느냐. 그리고 미국 잠수함이 와서 부딪혀가지고 부러지면 어떻게 될 것인가 상상을 해보고 지금 천안함에 부서져 있는 모습을 본다면 아 내가 잘못했구나 라는 생각을 99.9명이 하게 될 겁니다. 그래도 하지 않은 0.01%는 대한민국 국민이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렇게 주장하시는 분들 저는 뭐 두말할 거 없습니다. 제가 천안함이 북한이 했다라고 뭐 100번 1000번 이야기할 거 없이 가서 보시라. 가서 보시면은 아 내가 그동안 4년 동안 너무나 잘못했구나 하는 걸 직접 느낄 수가 있으실 겁니다. 예, 저는 지금 한 20, 30%가 지금 아직도 못 믿는 거거든요. 예. 여기 중요한 그 자료가 있습니다. 제가 설명을 드리면은 그 국회에서 대북 그 결의안을 2010년 6월 29일 날 대북 결의안을 채택을 했는데 예. 그때 반대한 국회의원이 29.5%입니다. 예. 그러니까 북한이 공격했다는 걸 인정하지 못하겠다고 한 국회의원이 70명입니다. 그게 29.5%죠. 예. 그래서 지금 국민이 뽑은 국회의원이 북한 소행을 안 믿는 이런 상황에서 국민이 믿겠습니까? 20, 30%는 안 믿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차제 그 며칠 전에 이정희 대표도 북한이 네. 사과해야 된다는 그런 언급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이라도 국회에서 대북 제재 결의안을 다시 하는 겁니다. 예, 북한이 사과해라, 예. 처벌해라 하는 2010년 6월 29일 날 했던 것을 지금 북한이 사과를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재촉구하는 결의안을 한다는 거죠. 그러면은 과연 국회의원 중에서 아직도 천안함이 북한 소행이 예. 아니라고 믿는 사람이 있는지 그걸 알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군함이 북한 잠수함에서 침몰했다는 걸 전 세계가 아는데 대한민국 국민이 부정한다는 게 이게 저는 사실 군 34년간 군 생활했지만은 참 답답합니다. 예. 네. 좀 더 정확히 말씀드리자면 이정희 대표는 사과를 해야 된다. 북한이 사과를 해야 된다는 것이 아니라 북한이 천안함에 대해 조의를 표해야 된다라고 네. 했지요. 사과하고는 좀 뉘앙스가 다른 네, 것 그런데 같은데요. 뭐, 네. 전체적인 흐름을 보면 그런데 예. 네. 그분이 그런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차제에 예. 네. 통진당에서 예. 대북제재 결의안을 내든지 해가지고 정말 단합된 대한민국의 힘을 보여줘야지 북한이 인정을 하지 않겠습니까? 네, 예. 두 분 다 뭐 소모적인 논쟁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어쨌든 천안함 피격 사건 이런 일 재발하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는 이런 일을 막는 게 중요할 테고요. 김정은 시대가 이제 개막을 했습니다. 북한에서는 추가 도발 가능성 높아졌다는 얘기가 상당히 많이 흘러들어오고 있는데요. 어느 정도로 보십니까? 추가 도발 가능성 엄청나게 높습니다. 예. 뭐 지금도 지난 주말 토요일 일요일 프로그 로켓 다 예. 합해서 46발 발사했지 않습니까? 예. 그 전주에 또 발사해서 71발의 프로그 로켓을 발사했어요. 탄두 중량이 무려 550kg입니다. 그거 우리가 지금 여기 앉아있는 이 YTN 빌딩에 맞으면 이 폭삭 내려앉을 정도로 예. 굉장히 강력한 무기입니다. 그런 것을 일주일 사이에 71발, 한 달 사이에 다 합해서 7차례에 걸쳐서 88발의 미사일과 방사포와 로켓을 발사를 했는데 예. 그럼
하면서도 그들의 정치적 목적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뭐냐? 지금 해관보 정상회담을 하면서 모든 나라들이 북핵 그러면서 예.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의지를 지금 아주 높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은 결국 그러한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들은 지금 핵을 가지고 싶고 예. 국제 제재는 점점 더 조여오고 있는데 그것을 헤쳐나가기 위해서 다시 한번 도발로 나설 추가 핵 실험 가능성이 그렇습니다. 높다고 보시는 예, 거예요? 왜냐하면 북한의 예. 학습 효과가 있거든요. 이를테면 예. BDA 제재도 핵실험을 통해서 풀었죠. 뭐 여러 가지 그러한 학습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예. 또 그럴 수가 있습니다. 지금 프로그 로켓을 발사를 했는데 그것을 가지고 뭔가 지금 미국이 또는 일본이 예. 또는 한국이 뭐 어떤 그들이 원하는 비핵화 선행 조치 없는 상태에서의 육자회담을 지금 열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은 이를테면 도발의 수위를 높여서 노동 미사일 정도를 발사를 하게 된다면 예. 이것은 핵 미사일이 바로 전 단계입니다. 지금 모든 전문가들이 북한이 핵을 탑재한다면 가장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는 게 노동 미사일이거든요. 예. 그 노동 미사일 발사하면 이제 1, 2, 3, 4 핵실험 공이 그렇습니다. 의미 있는 미사일 실험 발사 이후에 반드시 한 달 반에서 석 달 이내 핵실험했습니다. 예. 그래서 이번 상반기에 그러한 국제적인 도발의 가능성이 예. 굉장히 높다. 최근 단거리 미사일 잇단 발사가 그런 흐름의 일환으로 볼 수 있다는 저는 그렇게 말씀이시군요. 봅니다. 예. 네. 북한의 도발 가능성, 노동 미사일 말씀하셨는데 북한 천안함 사태를 보면은 사실 비대칭 전력, 북한 남북 간의 비대칭 전력의 문제점이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북한이 도발을 한다면 천안함 사태 어떤 형태로 추가 도발이 가능하다 보시는지요? 천안 사태 같은 것이 재발될 수 있다고 보시는지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 김관희 국방부 장관도 작년 12월 달에 예. 북한이 전면전과 국지전을 언제든지 할 수 있다. 그러고는 금년 1월부터 3월 사이에 도발한다. 예. 시점까지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왜 도발을 못하느냐? 도발을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 우리가 지금 대비태세를 철저하게 유지하는 것뿐만 아니라 작년 3월 22일 날 한미 합참의장이 서명한 게 있습니다. 예. 국지도발 대비 계획에 주한미군과 주일미군까지 투입해가지고 북한을 철저하게 응징하겠다. 합의서에 서명이 돼 있고 예. 그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지금 오바마 행정부에서는 주한미군을 정강시키고 예. 있죠. 주일미군도 지금 정강시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한미동맹이 어느 때보다도 탄탄하기 때문에 예. 당분간 국민들께서는 걱정을 안 하셔도 예.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뭐 네. 국제사회 움직임 보면은 해관보 정상회의 이제 열리고 있고요. 한중 정상회담에서 중국도 북핵은 용납하지 이제 않겠다는 입장 아니겠습니까? 북한의 태도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다고 보십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우리 국민들께서 예. 열심히 보셔야 될 게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많은 국제 활동을 했고 정상회담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요즘처럼 북핵 이렇게 모든 회담의 핵심 주제가 북핵이라고 한 적이 있을까요? 예. 없거든요. 예. 그건 뭐냐? 바로 국제사회 전체가 북한의 핵 실전 배치가 눈앞에 와 있다는 걸 알기 때문입니다. 급하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지금 북핵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이제 북한 입장에서는 이 고비만 넘기면 핵을 실전 배치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우리 대한민국을 비롯해서 이 국제사회는 여기서 실기를 하면 북한이 핵무장 국가가 된다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이 2014년, 2015년은 한반도에 너무나 중요한 시기고 우리가 통일대박 그러는데 예. 통일대박의 전제 조건은요. 통일이 돼야 됩니다. 예. 북한이 핵을 가지고 있으면 통일이 안 됩니다. 예. 인정해 줄 수가 없습니다. 국제사회가. 예. 독일이 통일할 때는 동독에 핵이 없었고요. 아무 선행 조치가 필요 없었습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의 통일은 한반도 통일은 북핵 해체라는 선행 조치가 반드시 있어야 통일을 국제사회가 인정해 주는 거죠. 그래서 핵 해결하는데 우리 국민 모두가 힘을 모아야 할 때입니다. 예. 네. 4년 전 천안함 비격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 아픔 잊어서는 안 되겠죠. 예. 만약에 있는다면 북한의 도발이 또다시 재발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신인균 자주국방 네트워크 대표 김성만 전 해군작전 사령관이었습니다. 두 분 말씀 감사합니다.